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최대한 잘 나온 사진을 제가 뽑아갖고 왔습니다. 뭐 이 사람을 뭐 특별히 폄훼하거나 이 사람을 특별히 또 뭐 띄워주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최대한 그래도 잘 나온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자료 사진이 거의 다 마스크 낀 사진이라서 비교적 과거에 마스크를 안 끼고 자기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사람 누군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 시절까지 국회의원직을 했었습니다. 대구에서만 4차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대구에서 4차례나 국회의원을 했나? 과연 이 사람은 순전히 오로지 자기의 실력으로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는데, 지금 한동안 또 언론 지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 이준석,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 후계자라고 할까, 아니면 동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자기의 무슨 정치적 양자라고 해야 될까, 이 이준석 씨와 함께 언론 지면을 아주 장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언론 지면을 장식할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런 주말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번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유승민 전 의원 자기가 국민의힘 대표 당권 주자들 중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 이걸 갖다가 이제 또 공유를 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또 이어서 뭘 했냐면, 참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겨레 21이라고 한겨레라는 그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하에서 만드는 주간지인데, 거기에서 김소희의 정치의 품격이다. 김소희 씨라는 사람이 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와 뭐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개인의 칼럼일 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과학적인 분석이나 객관적인 데이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역선택을 얘기하는, 역선택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선택을 부추기는, 마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너네는 지금 눈과 귀가 다 막혔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아주 뭐 소위 말하는 요즘 그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틀딱이고,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은 개혁 보수, 새로운 보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을 때 유승민 이러고 있다는, 마치 뭔가 이 착각을 갖다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칼럼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유승민, 대구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한 이 유승민 전 의원이 갑자기, 곧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어떤 객관적 데이터, 통계 이런 것들 갖다 중시하는 사람일 텐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을 땐 유승민이라는 이 칼럼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굳이 자랑하고 싶은 이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면 또 할 일 없는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다가 이걸 뻔히 기사로 올릴 걸 알면서도 이걸 올린 이유는 과연 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니 대체 유승민 전 의원은 왜 지금까지 정치권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정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당권 도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암시하는 이런 언행을 계속하고 있을까? 왜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씨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뒤에서 지원해주지 못할 망정, 왜 그렇게 야당보다도 오히려 더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을까, 비판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 그겁니다. 왜 그런 의문이 드느냐? 의문이 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유승민 전 의원이 하는 언행이 그 과거가 뭐 십수년 전, 수십 년 전도 아니고 정말 몇 달 전, 뭐 짧게 보면 한 1년 전에까지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말과 너무나도 배치된다.
대체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 따뜻한 보수, 먼 보수, 별 보수를 다 입으로 외치고 다니고 뭐 자기가 그렇게 고결한 것 마냥 그렇게 자처하고 다녔던 자기가 마치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마치 제일 깨끗하고 제일 새로운 정치를 할 것 같고 제일 도덕적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다녔던 자처하고 다녔던 유승민 전 의원이 자기가 했던 말과 지금의 하는 행동이 다르다. 이거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전매 특허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 내로남불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유승민 전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무슨 여론조사 결과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내용이 계속 길어지는데 이것도 어이가 없는 게 KBC라는 그 방송국이 있습니다. 광주 지역 민방인데 민영 방송인데 언제부터 KBC라는 광주 방송이 전국적인 정치 현안을 갖다가 주제로 해서 여론조사를 그렇게 정례적으로 실시를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현재 기사 이런 거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 공교롭게도 유승민계 또는 친 이준석계 하여튼 이 개보신당인가 뭔가 그 개 유승민계 새로운 보수당계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곳이 왜 하필이면 또 KBC 광주 방송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무슨 지역 폄하니 지역 차별이니 무슨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이 전남인데 제가 무슨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공교롭게도 꼭 그런 여론조사 결과는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여론조사 결과의 내용의 신뢰성 이거는 차후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여론조사의 맹점 그 뒤에 이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 제가 출장을 가기 전에 찍은 영상에서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역선택이 존재한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당원들의 당심과 배치되는 뭔가 이 외부 세력의 여론 조작 내지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제가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신뢰성은 차후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한겨레 20일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무슨 뭐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이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그런 정치 평론을 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으나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뭐 분석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꼭 또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인터넷 서핑하다가 찾아내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자기를 칭찬하는 글이 너무나도 없어서 한번 너무나도 이게 갈증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 꼴 저 꼴 보기 싫을 때 유승민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글을 게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글의 타당성도 한번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이 꼴 저 꼴 보기 싫을 때 유승민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두고 대다수 언론 매체에서는 유승민이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그게 유승민의 생각이 맞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 유승민 전 의원은 당권 도전 선언에 앞서서 이런 페이스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갖다가 싫어하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을 사기보다는 유승민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이 했던 그 발언들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사과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대표직을 지금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과 자기가 지금 행동하는 게 왜 다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소한 2020년 5월부터 대선 경선이 진행될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누차 2022년 대선 대선 경선 도전부터 시작해서 2022년 대선 도전이 자기의 무슨 21년 정치인지 22년 정치인지 23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뭐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뭐 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처음으로 꺼낸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본인이고, 그러한 결심을 누가 뭐 옆에서 누가 칼을 갖다 대고 뭐 이렇게 찌를 듯이 협박을 하면서 그런 강요를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 윤리위원들한테 무슨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라 뭐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처럼 마치 공산당처럼 위협하면서 뭐 유승민 전 의원한테 무슨 대선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선언해라 누가 그랬습니까?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가 했는데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랬던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까지도 정치권 언저리를 떠돌고 있고 정치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루 날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 그겁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포함해서 어쨌든 이렇게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나 이런 어떤 일종의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정말 대충 건성건성 살펴본 결과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6일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팬카페, 유승민 전 의원의 팬카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자신의 팬카페인 유심초에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내년, 그러니까 2020년 5월 기준입니다. 내년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 도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IS처럼 유승민 전 의원 뒤에 누가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혼자 얘기한 겁니다. 2020년 6월 4일 유승민 전 의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에 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하며 1년 10개월 후에는 대선이 남아있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남은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만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2020년 11월 28일 유승민 전 의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된 팬 미팅. 과연 글쎄 몇 명이나 접속했을까 궁금하긴 한데, 이번 대선이 제 마지막 정치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4일 KBC 광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대권 도전이 제 정치 인생을 완전히 총정리하는 마지막 도전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지금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해 3월 29일 이번이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또는 2021년 대선 경선 도전, 이게 제 정치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대충 뽑은 건데도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몇 차례입니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략 8차례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충 뽑은 거에서. 같은 해 4월 5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오랫동안 즐기던 술, 담배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챙긴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뭐라 했냐, 이번이 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배수진을 쳤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달 30일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21년 정치의 끝을 아낌없이 불태워보겠다. 또 6월 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2년 동안 정치를 해왔는데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다. 최선을 다해서 쟁취해봐야겠다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2021년 4월 30일에는 21년 정치의 끝을 이라고 해놓고 또 그로부터 2달 뒤에는 22년 정치라고 합니다. 뭐 정치가 경력이 몇 년이 되는지 그 중요치 않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한 거를 핵심을 다시 보면은 이번 대선 도전이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다.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뭡니까? 나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 나 이제 더 이상 정치인은 안 한다. 더 이상 어떤 뭐 선출직 이런 거 안 한다. 선거 안 나간다. 그거 아닙니까? 사실상 정계 은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계 은퇴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거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거 정계 은퇴 아닙니까? 이거 누구나 정말로 정계 은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누차 강조해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승민 전 의원 본인입니다. 근데 대략 살펴봐도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번 대선이 자기 정치 인생 21년인지 22년인지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운운했던 사람 유승민 전 의원, 이 사람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경선에서 분명히 아주 미미한 득표를 했습니다. 미미한 득표를 해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한테 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정말로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미한 득표율로 졌다, 아니 떨어졌습니다. 그냥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뒤에 그러면 이 사람이 윤석열 후보를 갖다 지원했습니까? 지원했습니까? 이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에 뭐 진짜 숟가락이라도 한번 얹었습니까? 이런 노력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에 기여를 했냐 그겁니다. 문재인 정권 종식에 기여를 했냐 그겁니다. 안 그렇잖아. 그런데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당연하게도 이 윤석열 정권 교체 이 바람에 힘입어서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이 6.1 지방선거에 돌연 지난 대선 도전이 자기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다. 21년 정치 인생의 끝을 불태우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돌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섭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출마 선언 이런 걸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사과 이런 게 없습니다. 아니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대선 도전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21년에 끝을 불태우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유승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경기도지사로 나갑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초선이었던 김은혜 지금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한테 졌습니다. 다음날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로 좀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윤석열한테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가 김은혜한테 초선 대구에서 그 보수 텃밭에서 그렇게 편하게 국회의원 생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국회의원을 4번이나 했으면서도 초선 김은혜 의원한테 지금 이제 홍보수석한테 졌지 않습니까? 졌는데 나는 저 초선한테 진 게 아니야 윤석열한테 졌다 이런 얘기를 참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 경기도지사 경선에 왜 나갔습니까? 응? 대체 왜 나갔으며 왜 지금까지도 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패배했으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식과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정치권을 떠나서 이제 자기만의 새로운 삶을 살고 그러겠지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주 불굴의 집념, 끈기, 의지를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언저리를 떠돌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기사 또는 칼럼을 공유를 하고 넌지시 당권 도전 의사를 갖다가 밝힌 게 아니냐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고 페이스북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맨날 올리고 있는 유승민과 불과 2020년 5월부터 작년까지 계속 내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불태우겠다. 대선 도전이 마지막 도전이다 라고 외쳤던 유승민은 다른 사람입니까? 외모만 같은 별개 인간입니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여기에 대한 사과가,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꼭 제시돼야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한번 유승민 전 의원을 한번 더 다시 돌아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 김대중 전 대통령 DJ가 1992년 12월 달에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선 후보한테 졌습니다. 대선에서. 그리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귀국을 하고 무슨 아태재단이 이런 걸 만들어서 은근슬쩍 또 이렇게 정치에 한 발짝 이렇게 발을 담그고 숟가락을 얹고 있다가 1995년 6월 이제 전국 민선 단체장 제1회 지방선거 요거를 할 때
정계에 복귀를 했습니다. 정계에 복귀를 하니까 아니 정계 은퇴했다고 하는 사람이 왜 복귀 안 하냐? 그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은 1997년도 대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명언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명언이 뭐냐면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다.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니 유승민 전 의원 그렇다 지금 정계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최소한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DJ는 2년 반 넘게 쉬었습니다. 명목상으로 2년 반 넘게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그런 쇼라도 그런 연기라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은학교 뭐 이 사람도 하도 뭐 대표직을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기억에 그냥 소은학교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2014년 7월 달인가? 7월 달에 아마 수원병 공천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떨어졌습니다. 낙선했습니다. 낙선한 뒤에 아니 대권 주자였는데 항상 대선 주자 반열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나가서 떨어졌다 그겁니다. 물론 거기 지역구 구도가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어떤 정치적 위상과 무게와 이런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전남 강진의 만덕산인가 뭔가 어디로 갔습니다. 근데 이 소은학교 씨가 2016년 10월 달에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얼마 만에 복귀를 했냐? 그러면 한 2년 3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 소은학교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덕산이 내려가라고 한다. 나를. 무슨 산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좀 낯간지러운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만덕산이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정계 복귀를 했는데 그 소은학교 전 대표도 2년 3개월을 쉬었고 사실은 뭐 그동안에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그 DJ 거짓말쟁이라고 비판받았던 그 DJ조차도 2년 6개월 명목상으로는 그 전부터 이미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지만 2년 6개월 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스스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자기 입으로 대략 제가 찾아낸 것만 8차례에 걸쳐서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 대선 도전 실패 시 정계 은퇴 이런 얘기를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까지도 무슨 당권 도전 이런 냄새를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대체 유승민 전 의원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뭐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 뭐가 마지막입니까? 대선 도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이 이제 끝났지, 종료됐지. 자기 정치 인생, 유승민의 정치 인생은 종료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생명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 집념은 대체 뭡니까? 그 이유는? 그걸 모르겠다 그겁니다. 왜 대체 유승민이어야 하냐 그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017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아마 책 제목이 이런 것 같은데 대체 유승민 전 의원은 뭐 하려고 계속 정치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현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 지금 잘 나온다고? 이준석 씨가 뭐 여론조사 뭐 지지율 나온다고? 뭐 신당 창당할 수 있습니까? 자금과 조직과 지지 세력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어? 국민의힘에 그러면 당권 주자가 진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려운데 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계속 정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계속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민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라고 했던 사람이 스스로 왜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DJ처럼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 약속을 못 지킨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뭐 입만 열면 맨날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 뭐 적폐, 탄핵 이런 거 외쳤던 사람 무슨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무 아닙니까? 그게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